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줄 페이지 넘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젊은 의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책,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삶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책은 그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줄 혹은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죽음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분명히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칼라니티는 단순히 뛰어난 의사를 넘어 탁월한 지성과 깊은 통찰력을 겸비한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며 인간의 뇌와 정신의 신비에 매료되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 및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며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의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겸비한 젊은 의사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고뇌하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거쳐 간 환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그는 그들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찬란하게 빛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는 의료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제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36의 젊은 나이에 폐암말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의 찬란했던 삶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죽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 책은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담담하면서도 절절하게 기록한 마지막 에세이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투병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깊은 사유를 문학적인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는 시인처럼 그는 자신의 고통과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의 글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인간의 내면을 해부하듯 삶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동시에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로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 폴은 의대생 시절 인체 해부 실습을 통해 생명의 신성함과 의학의 숭고함에 깊이 감탄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기적과 같은 존재인지 깨닫고 그 몸을 치유하는 의학의 역할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숙명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의 근원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뇌는 인간의 모든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자아의 원천이기에 뇌 손상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상실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거나 성격이 변하는 환자들을 보며 그는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술적인 능력만을 갖춘 의사가 아닌 환자의 영혼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히 직업적인 차원을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였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서 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의 이러한 성찰은 의학의 본질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암 환자로서의 투병 생활과 삶의 유한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폴은 자신이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좌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의사로서 미래가 창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죽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냉철한 시각과 환자로서의 뜨거운 감정을 동시에 가지며 자신의 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환자로서의 고통과 불안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과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도 그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 노력했으며 가능한 한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실에 들어서려 했습니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를 글쓰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살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시간의 모래시계가 멈추기 전 마지막 한 방울의 모래까지 소중히 여기듯 말이죠.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갈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셋째,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남겨질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폴은 투병 중에도 아내 루시와 함께 딸 캐디를 낳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짧지만 강렬한 행복을 느끼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삶의 가장 큰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딸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책 속에 담아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정신과 사랑은 딸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우리 곁에 소중한 존재들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말이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그의 사랑은 죽음조차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폴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살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 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듯 말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문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의 정확한 인용문은 아니지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들은 폴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삶과 죽음, 의미에 대한 성찰, 숨이 다한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 이 문장은 폴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듯합니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을 나누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남긴 그의 메시지 중 하나로 알려진 나는 계속 갈 거야 라는 문장 역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의 지속을 넘어 그의 정신과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몸은 사라질지라도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 즉 이 책을 통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는 육체적 존재를 넘어선 영원한 존재를 믿었으며 그것을 딸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많은 순간 중 하나에 왔을 때 너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했으며 세상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기록해봐. 나는 기도한다. 너는 죽어가는 한 남자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웠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기쁨,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만족을 주는 기쁨.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은 엄청난 일이야. 이 문장은 딸 캐디에게 남긴 메시지로 알려져 있는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랑과 자신이 죽음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성공이나 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명예가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적 유대가 그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형태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딸을 통해 삶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며 그 사랑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숨결이 바람들 때라는 책 제목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숨결은 살아있음을,
존재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생명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며 그 숨결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는 유한성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형태없이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동시에 바람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원한 흐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체적 존재는 바람처럼 소멸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향은 바람처럼 세상에 남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죽음을 통해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는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바람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강력한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50대를 앞두거나 혹은 이미 5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단순히 한 의사의 투병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이 책은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확실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며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이 큰 나무를 흔들고 그 바람이 씨앗을 날려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듯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를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고민하죠.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등 삶의 모든 과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폴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했으며 아버지로서 딸에게 영원히 기억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라는, 그리고 그 현재를 사랑으로 채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고 그는 조용히 조언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며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오직 현재만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은 무엇을 향해 불어가고 있나요? 그 숨결이 언제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남은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책 속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넘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